반도체 대전환 시대, 미국의 압박과 한국 투자 기회를 완벽히 분석해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반도체 업계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타이완의 반도체 생산 능력의 절반을 미국으로 이전하라고 압박하면서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어제 10월 2일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9만, SK하이닉스는 40만 원을 터치하며 4년 만에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역사적인 순간이 왜 여러분에게 기회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하는지 철저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50대 50 압박, 타이완의 실리콘 방패가 흔들린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던진 폭탄 발언 기억하시나요? 타이완과 미국이 반도체 생산을 50대 50으로 나눠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TSMC의 230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로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90%가 타이완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이것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실리콘 방패의 역할을 해왔죠. 타이완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며 못을 박았고 야당은 완전한 약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타이완 상공회의소는 생산 이전 시 20만 명의 전문가와 100만 명 이상의 고소득 소비자를 잃게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이 물러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를 국가 안보 문제로 보고 있고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절대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예측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TSMC의 추가 미국 투자 시나리오입니다. TSMC가 애리조나 공장 외에 텍사스나 다른 주에 추가 팹을 건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한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TSMC의 공장 증설은 곧 한미 반도체,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장비 업체의 수주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투자 확대 시나리오입니다. 타이완이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미국은 한국 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국내 투자 강화 시나리오입니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K-on 디바이스 반도체 10종을 개발하는데 총 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IoT, 방산 전용, 국산 반도체를 개발한다는 계획이죠. 이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업체들에게 호재입니다. 둘, 여기서 10월 2일 코스피 3,500 돌파의 의미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10월 2일 한국 증시에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500선을 돌파한 겁니다. 주도 종목은요,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4.65% 상승한 9만원을 기록하며 2021년 1월 이후 약 4년 9개월 만에 9만원대를 회복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더 놀라웠죠. 11.11% 급등해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4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최고 3,528.84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총 매제는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였습니다. 700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핵심 협력사로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오픈AI의 챗GPT를 구동하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와 서버 메모리를 공급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죠. 증권가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38만에서 50만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32%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죠. 삼성전자 역시 10만 돌파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이번 랠리가 단순한 테마성 상승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디램 재고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반도체 호황기와 비슷한 패턴이죠.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슈퍼사이클 초입 양상입니다. AI 서버 한 대당 HBM3E가 8개에서 12개가 들어갑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블랙웰이 본격 양산되면 HBM 수요는 더 증가할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약 50%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HBM3 이 양산에 성공하며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다가 투자를 할까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까요? 미국의 반도체 압박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AI 수요 폭증이라는 메가 트렌드 속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한국 종목 5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후공정의 절대 강자이죠.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비전공정 장비, 특히 OSAT, 즉 외주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본딩 장비와 테스트 핸들러 분야에서 글로벌 1위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죠. 현재 주가는 약 10만원 초반으로 최근 3개월간 약 15% 상승했습니다. 2024년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8%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15%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주 장호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주를 확보했는데 이는 연간 매출의 약 6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최근 공시를 보면 TSMC와 삼성전자 향장비 공급 계약을 연장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TSMC가 미국 공장을 증설하면 한미반도체의 본딩 장비와 테스트 장비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한미반도체는 현재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고 MACD도 골든크로스를 형성했습니다. 거래량도 평소보다 30% 증가하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RSI, 즉 상대 강도 지수가 70을 넘어서며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권가의 목표 주가는 15만 원으로 현재 대비 약 25%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전공정 장비의 숨은 강자죠. 원익 IPS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특히 CBD, 즉 화학 기상증착과 확산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이며 최근 해외 매출 비중이 45%까지 증가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약 6만원 초반대에서 52주 최고가를 갱신했고 지난 10월 2일 최고가인 6만 600원에서 약 10% 조정받은 상태입니다. 2024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1조 5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죠. 영업이익률도 18%로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 공시를 보면 중국 YMTC와 3,500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원익 IPS의 기술력입니다. 최근 극자회선 공정에 필요한 원자층 증착 장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장비는 3나노 이하 미세 공정에 필수적인데 삼성전자의 이 나노 공정 양산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원익 IPS는 현재 조정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고 지난 한 달간 박스권 횡보를 이어왔습니다. 이는 다음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특히 외국인은 지난 한 달간 5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5만 원, 중기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설정합니다. 미국과 타이완의 팹 증설이 본격화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CBD 장비의 강소기업이죠. 주성 엔지니어링은 CBD와 애칭 장비를 생산하는 중견기업입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LPCBD, 즉 저압화학 기상 증착 장비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현재 주가는 3만대 초반으로 올해 들어 약 40% 상승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의 올해 실적은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년간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6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공시를 보면 SK 하이닉스로부터 1200억 규모의 CBD 장비 수주를 받았습니다. SK 하이닉스가 2000팹에서 HBM 생산을 확대하면서 추가 장비가 필요해진 겁니다. 또한 미국 마이크론으로부터도 5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확보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최근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했고 거래량도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만 단기 급등 이후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32,000원이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돌파하면 35,000원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주가는 4만 원으로 약 30%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테크윙입니다. 반도체 부품 소재의 히든 챔피언이죠. 테크윙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쿼츠 제품과 세라믹 부품을 생산합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내부에서 고온 공정을 견디는 내열 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6만대로 최근 몇 달간 약 100%가량 상승했습니다. 테크윙의 재무 상태는 매우 건전합니다. 부채 비율이 30%에 불과하고 영업 현금 흐름도 안정적입니다. 올해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전년 대비 42%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2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업계 평균인 15%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최근 테크윙은 일본의 경쟁업체인 토카이 카본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과 납기 단축이 주요했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물론 TSMC와 마이크론에서도 테크윙의 제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테크윙의 차트는 매우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일, 60일, 120일 이동평균선이 모두 정배열을 이루고 있고 이격도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급등 후 급락의 위험성이 낮다는 의미죠. 외국인 지분율이 25%를 넘어서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테크윙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단기 목표가는 7만 원, 중기 목표가는 8만 5천 원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속되는 한 테크윙의 실적 개선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리노공업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의 강자죠. 리노공업은 반도체 테스트 소켓과 프로브 카드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죠.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합니다. 현재 주가는 5만원 초반대로 52주 신고가인 5만 5천원 부근에서 우상향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의 실적은 분기마다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액은 1,8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5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30%에 육박합니다. 이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수익성입니다. 최근 리노공업은 차세대 HBM 테스트 소켓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HBM사와 HBM 사이에 사용될 제품인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미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HBM 시장이 연평균 4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리노공업의 매출 성장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리노공업은 현재 조정 구간에서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이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고 지난 2주간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는 저점 매수 기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국민연금과 삼성자산운용이 꾸준히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57,000원, 중기 목표가는 61,000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 증가가 리노공업의 실적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10월 2일 시장을 주도한 탑3 종목을 보다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핫한 종목은 당연 삼성전자겠죠. 어느덧 9만 원을 회복했고 개인들은 10만 원을 향한 여정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시장 반응을 살펴보면요. 삼성전자는 4.65% 급등하며 장중 9만 원을 터치했습니다. 2021년 1월 이후 4년 9개월 만입니다. 종가는 89,200원으로 마감했고 거래량은 평소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534조 원으로 코스피 전체의 20%를 차지합니다. 삼성전자의 급등 배경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오픈 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입니다. 700조 원 규모 프로젝트의 핵심 협력사로 선정되면서 향후 3년에서 5년간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했습니다. 둘째는 HBM3E 양산 성공입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에 삼성전자의 HBM3EA가 탑재될 것이라는 소식이 확인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해소됐습니다. 셋째는 파운드리 사업의 턴어라운드 기대감입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 GAA 즉 게이트올 어라운드 공정의 수율을 대폭 개선했고 이 나노 공정도 2025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퀄컴과 구글이 주요 고객으로 확보됐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소폭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급등 이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9만 원이 새로운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0만 원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11만 원, 한국투자증권은 10만 5천 원으로 상향했죠. 근거는 명확합니다. 2025년 삼성전자의 예상 EPS, 즉 주당 순이익은 8,500원입니다. 업계 평균 PER, 즉 주가 수익 비율 12배를 적용하면 적정 주가는 10만 2천 원이 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9만 원 돌파 이후 심리적 저항선인 9만 5천 원 구간에서 매물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를 돌파하려면 추가적인 호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분할 매수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8만 8천 원에서 8만 9천 원 구간에서 1차 매수 9만 5천 원 돌파 시 추가 매수하는 방식이죠. 다음은 SK 하이닉스입니다. 40만 원대를 돌파하고 50만 원대 시대를 열었죠. SK 하이닉스는 어제 11.11% 폭등하며 4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회사 설립 이래 처음으로 주가 40만 원대에 진입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장중 최고가는 40만 4,500원까지 올랐고 종가는 39만 3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은 2조 5천억 원으로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상승 모멘텀은 HBM에서 나옵니다. 현재 HBM 시장에서 약 5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HBM3E 12단 제품은 SK 하이닉스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 등 글로벌 AI 칩 업체들이 모두 SK 하이닉스의 HBM을 사용하고 있죠.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24년 HBM 매출은 약 12조 원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2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35%로 급증하는 겁니다. 최근 SK 하이닉스는 용인 클러스터에 120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7년 완공 목표인데 이곳에서 차세대 HBM과 DDR6 메모리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는 향후 5년 동안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추석 이후 SK 하이닉스는 조정이 예상됩니다. 하루 만에 11%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익절 물량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죠. 38만 원 초반까지 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명확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제시한 건 과장이 아닙니다. 2025년 예상 EPS가 3만 5천 원인데 PER 14배만 적용해도 49만 원이 나옵니다. 글로벌 메모리 업체 평균 PAR이 15배에서 16배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보수적인 추정이죠. 개인적인 투자 전략은 이렇습니다. 단기 트레이더라면 오늘 고점 부근에서 일부 차익 실현 후 38만 원 초반에서 재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현재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3년 후 SK 하이닉스가 60만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다소 의외라고 생각되는 종목일 수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지켜봐야 할 주식시장의 강자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현재 박스권 구간으로 조정 국면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탄탄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2차전지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가총액은 30조 원을 육박합니다. 철강주인데 반도체, 2차전지 랠리에 동참한 겁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급등 배경은 2차전지 소재 사업입니다. 자회사인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니켈, 양극재 NCM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죠.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3위이며 2025년 2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2024년 매출은 약 7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전년 대비 40% 증가한 수치죠. 영업이익률도 8%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GM, 현대차, 기아, BMW 등입니다. 특히 GM의 얼티엄 배터리에 포스코 양극재가 100% 공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 홀딩스는 리튬 사업에도 본격 진출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에서 리튬을 채굴하는 프로젝트가 2025년부터 가동됩니다. 연간 2만 5천 톤 생산 규모로 이는 전기차 50만 대 분량입니다. 수직 계열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죠. 추석 이후 포스코 홀딩스는 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는 포스코 홀딩스의 목표 주가를 5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포스코 퓨처엠의 기업 가치입니다. 2025년 포스코 퓨처엠이 코스닥에 상장할 경우 기업 가치는 10조에서 15조 원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포스코 홀딩스가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으니 8조에서 12조 원의 가치가 추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철강 부문도 회복세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철강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 건설 경기도 바닥을 찍었다는 평가입니다. 철강과 2차전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포스코 홀딩스는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의 승자는 미국이 타이완을 압박하는 상황은 역설적으로 한국에게 기회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고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반도체 지원법에서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 달러, 한화 약 22조 원을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에 40억 달러, 한화 약 5.2조 원 규모의 패키징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두 기업 모두 미국 정부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용인, 평택, 이천을 잇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622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47년까지 16개의 팹을 건설하고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죠.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산업 클러스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미래 지향적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의 메모리 패권이 더욱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과 DDR5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추격을 정부 차원에서 막는다면 독과점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는 가격 결정권 확보로 이어지고 슈퍼노멀, 즉 초과 이익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운드리 사업의 돌파구입니다. 삼성전자가 TSMC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GAA 기술이 필수인데 삼성이 이 분야에서 앞서 있습니다. 2026에서 2027년이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의 강화입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주변에 수많은 협력사가 몰려듭니다. 한미 반도체,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테크윙 같은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고 이들의 기술력도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투자자라면 리스크도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 상승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자금률을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성숙 공정 28나노 이상 분야에서는 이미 글로벌 톱 수준입니다. SMIC 중국 반도체 제조가 7나노 칩 양산에 성공했다는 보도도 있었죠. 만약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기술적 돌파구를 찾는다면 한국 기업들의 마진이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 병목점의 불확실성입니다. 반도체 업계는 지금 큰 병목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GAA에서 CFET, Complementary FET로, EUV에서 High NA EUV로, HBM에서 CXL Compute Express Link, 메모리로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런 기술 전환에서 뒤처진다면 시장 지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AI 버블 붕괴 가능성입니다. 현재 반도체 랠리의 핵심 동력은 AI입니다. 하지만 AI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버블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시스코가 90% 폭락했던 것처럼 엔비디아나 AI 관련 주식들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반도체 주식도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리스크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당연히 분산 투자입니다. 반도체 주식만 100% 보유하는 건 미친 짓이죠. 너무 위험합니다. 포트폴리오의 30에서 40% 정도만 반도체에 배분하고 나머지는 2차 전지, 바이오, 방산 등 다른 섹터에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밸류에이션 체크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비싸게 사면 손실을 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PAR이 20배를 넘어간다면 과열 신호로 봐야 합니다. 현재는 12에서 15배 수준이라 아직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셋째, 스톱로스 설정입니다. 매수 가격 대비 10에서 15% 하락하면 손절하는 규칙을 정해두세요. 감정적으로 물타기를 하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적으로 손절하고 다시 매수 기회를 기다리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단기 대 중장기 투자 시나리오. 단기 관점에서는 변동성 장세가 예상됩니다. 10월 2일 급등 이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미국 FOMC 회의, 중국 경제지표, 지정학적 이슈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단기 트레이더라면 다음 전략을 추천합니다. 첫째, 고점에서 차익 실현 후 조정 시 재매수하는 스윙 트레이딩입니다. 삼성전자 9만원 이상, SK하이닉스 40만원 이상에서는 일부 익절하고 88,000원, 38만원 근처에서 다시 매수하는 겁니다.
둘째, 테마주 회전 전략입니다. 반도체 대장주가 조정받을 때는 중소형, 반도체 장비주로 자금이 몰립니다. 한미반도체, 원희가 IPS,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죠. 섹터 내에서 자금을 회전시키는 겁니다. 셋째, 옵션이나 레버리지 ETF를 활용한 단기 베팅입니다.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나 타이거 반도체, 레버리지 같은 상품을 활용하면 단기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도 크니 투자 금액은 제한해야 합니다. 중장기 투자자를 위한 전략 6개월부터 3년. 중장기 관점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IoT 등 반도체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반도체 시장 규모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장기 투자자라면 다음 전략이 유효합니다. 첫째, 코어 새털라이트 전략입니다. 포트폴리오의 60에서 70%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에 배분하고 나머지 30에서 40%는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같은 중소형, 고성장주에 투자하는 겁니다. 둘째, 적립식 투자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반도체, ETF나 우량주에 투자하는 방식이죠.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매수하면 장기적으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코덱스 반도체나 타이거 반도체 같은 ITF가 좋은 선택지입니다. 셋째, 리밸런싱 전략입니다. 6개월마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비중을 재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너무 올랐다면 일부 차익 실현 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원익 IPS나 테크윙을 추가 매수하는 식이죠. 오늘 우리는 미국 타이완 반도체 갈등부터 한국 투자 기회까지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은 한국에게 역대급 기회입니다. 둘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장기 상승 추세가 명확합니다. 셋째, 한미반도체, 원익 IPS, 테크윙, 리노공업 같은 중소형주도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중 실제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분은 5%도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나중에 조금 더 공부하고 라며 미루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물론 신중한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 보면 영원히 매수하지 못합니다. 시장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이 완벽한 타이밍은 아니지만 충분히 좋은 타이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는 결국 확률 게임입니다. 100% 확실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승률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승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